인생을 아주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려면 긍정적인 경험을 찾으시면 돼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사소한 경험을 내가 긍정적인 것들로 넓게 확장시키는 걸 심리에서는 음미학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감탄하면서 보시면 돼요. 꿈꾸는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라디오 특강 꿈꾸는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안부를 묻는 사람 손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꿈, 영어로 드림이라는 이 짧은 단어를 들으셨을 때 청취자분들은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요? 또 어떤 생각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가슴 뛰고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막연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떨리기도 하고 불안하고 좌절이나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꿈을 꾸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왜 꿈을 꾸지 못하고 혹은 내가 꿈을 꿀 자격이 있는 건가 라고 자신을 의심하거나 평가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막연하게 꿈을 꾸면서 사셔야 됩니다 라고 권유하기 전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는지, 또 꿈을 꾸면서 살다가 작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포기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꿈을 지속할 수 있는지, 과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을 먼저 도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도 인생의 꿈을 가지세요. 인생을 아주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려면 끊임없이 도전하고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말에 동의를 하죠. 아주 쉽게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마치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특별한 꿈을 꾸고 있지 않거나 혹은 그 꿈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행동하는 게 지금 당장 없다라고 느껴지면 내가 왠지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사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 마치 인생의 루저,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마저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내면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여러 수많은 목소리 중에 하나의 목소리가 툭 튀어오릅니다. 그거 봐.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무슨 꿈을 꾸냐?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도대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자꾸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점 커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꿈을 꾸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맞아. 내가 언제부터 꿈을 꿨다고. 차츰차츰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희망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정말로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너무나 힘겨운 날들일 수밖에 없겠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누군가에게는 삶의 빛과도 같고 원동력이라고 하고 또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이 꿈이 누군가에게는 마치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 꿈처럼 될 수 없을 것 같고 이 꿈은 내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만 같아서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하기도 하죠. 또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꿈이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굉장한 불쾌한 감정, 또 불만을 터뜨리면서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내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꿈을 꾸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꿈을 지속하는 게 버겁기 때문일 겁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상상을 하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꿈이 현실이 되는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꿈 때문에 망가진 모습들, 내가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모습들, 무언가 실패에 허덕이면서 굉장히 피폐해져가는 내 모습만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생각은요, 마치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밥을 먹듯이 생각도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먹는 거죠. 잘할 수 있어. 너니까 잘하는 거야. 넌 정말 특별해. 너의 꿈을 응원한다. 라는 쪽의 생각에 먹이를 주기도 하고요. 우리는 넌 할 수 없어. 넌 루저야. 네가 무슨 꿈을 꾼다 그래. 자꾸 나를 비난하는 쪽의 생각에 먹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동안 어떤 생각에 먹이를 주시면서
살아오셨나요? 혹시 내가 끊임없이 꿈을 꾸고 계셨다라면 아마 넌 할 수 있어 쪽에 먹이를 주셨을 거고요. 넌 할 수 없어 라는 쪽에 먹이를 주셨던 분들은 꿈을 꾸는 게 너무 버겁고 꿈을 꾸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포기해버리셨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과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저는 심리 상담가잖아요. 저희 상담센터에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주제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많으신 거죠. 삶의 희망을 다시 찾고 싶으신 분도 있고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싶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관계를 다시금 잘 풀어보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요. 분명히 그리고 어떤 분은 그 문제들을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해결이 더디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누군가는 회복의 길로 빠르게 인도를 하고 누군가는 포기하게끔 만들까요? 우리 꿈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꿈을 계속해서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꾸는 것조차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들과 굉장히 그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복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에게는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지지, 응원, 성취.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 정서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이 긍정적 정서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은 그만큼 빠르게 회복하고요. 자기 자신을 응원하면서 꿈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긍정적 정서 경험이 별로 없으셨던 분들은 포기하고 회복하는 걸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8권의 책을 썼고요. 9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하면서 책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제가 책을 잘 썼을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책이 2015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 출판사에서 처음 출간 의뢰를 받고서 너무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쁜 건 잠시였고요. 도대체 책을 어떻게 쓰지? 저는 책을 써본 적도 없고 이 편집자가 도대체 왜 저에게 책을 쓰자라고 의뢰를 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원래 직업이 글을 쓰는 작가도 아닌데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부분을 믿고서 저에게 책을 쓰자고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손정연 선생님이 쭉 그동안 쓰셨던 블로그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블로그에서 읽어봤을 때 글을 잘 쓰실 것 같더라고요. 그 말만으로는 저는 의심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자꾸 제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네가 무슨 책이야. 그렇게 하루 한 끼도 아니고 하루 6끼, 7끼에 부정적 생각에 먹이를 제가 주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책은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 끈을 놓지는 않았어요. 제가 고민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기억 저편에 묻어놨던 아주 작은 기억 하나가 삐집고 올라왔습니다. 어떤 기억이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에요. 너무 오래돼서 살면서 제가 되짚어봤던 적이 없던 기억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내 독후감 발표대회를 했는데 제가 상을 탔어요. 그 상을 타고 시도대에 나갔는데 최우수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블로그에 썼던 글이 그런 느낌인가? 상을 받았던 나의 그 느낌? 내가 할 수 있을까? 조금씩 긍정적인 생각에 먹이를 제가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생각이 튀어올랐어요. 작은 인터넷 방송이었는데 거기에 제 수기를 보냈어요. 짧은 에세이. 그런데 뽑혀서 아주 큰 부상을 받았어요. 그때의 기억도 떠오르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어렵지만 써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이요, 출간되고 일주일 만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방송을 하는 라디오에 무려 4페이지를 통으로 읽어줬어요. 책을. 홍보도 아니었고 그냥 자체적으로 용기를 조금 더 얻었습니다. 긍정의 생각에 먹이를 조금씩 더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그렇게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이슈를 가지고 저는 8권의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의 첫 번째 책은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꿈을 꿨을까요? 아니요. 꿈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고요. 포기하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가까이 가게끔 도와줬던 기억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내 독후감대의 그 작은 경험 하나였습니다. 꿈도 같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경험을 찾으시면 돼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바로 음미하기를 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했지만 그것을 붙잡아서 만끽하고 극대화하고 확장시키고 증진시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소한 경험을 내가 긍정적인 것들로 넓게 확장시키는 걸 심리에서는 음미하기라고 합니다.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감탄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술을 한잔 했어요. 그럼 그냥 맛있다 봄밤의 술, 이게 아니라 야 죽인다. 네, 이 정도. 우리가 음미하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맛있어가 아니라 너무 맛있어. 이게 음미하기거든요. 근데 이게 꼭 먹는 음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경험에서 그런 음미하기를 하시라는 거죠. 작지만 소중한 경험들을 너 잘했어. 너니까 해낸 거야. 정말 이번에는 노력한 게 멋지다. 이렇게 곱씹어서 생각하다 보면 나의 꿈에 다다를 수 있게 해주는 씨앗과 마중물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기억들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찾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저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